안녕하십니까. 제 소개 잠깐 한 10초만 좀 드리면, 저는 김석주라고 하고요. 손해보험사의 원수사에서 30년 동안 근무하고 한 3년 전에 퇴직해서 지금 이패스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고, 회사 다닐 때는 자체 사내 강사라든지 또 연수원에서 설계사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잠깐 보험계약법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잠깐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사 시험 합격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취업하려고 하시는 게 많잖아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는 솔직히 우리 내 친척이 이번에 조카가 공무원 시험 합격했는데 한 4년만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야 뭐로 4년 동안 공무원 시험 하려고 그렇게 하냐, 차라리 이런 시험을 봐라, 손사 시험을. 근데 2차 노술 때문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여러분들 손사 시험 참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지금 합격하시면 가는 분야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손생보 원수사도 물론 갈 수 있지만 좀 굉장히 좀 좁죠. 거기는 보통 한 1년에 한 5명 정도 뽑는다 보시면 돼요. 한 회사당. 그러면 전체 다 따져봐야 그렇게 많이 뽑진 않죠. 그러니까 좀 좁은데 거기도 있는 그 반면에 또 그리고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사 4개사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같은 데는 클레임만 전문하는 회사니까 훨씬 더 많이 뽑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들어갈 수 있고, 또 위탁손사도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다. 위탁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 독립 손해사용 사무소도 할 수 있죠.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 보고 취업하지 마라. 취업도 어려우니까 내가 너 알려줄게.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망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년이 없는 직업이잖아요. 다른 일반 기업은 어쨌든 정년이 있어서 퇴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진짜 미리 자리 잡으면 늙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건강만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차 시험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실 것 같은데 이제 1차 과목보다는 2차가 중요합니다. 저도 1차 강사지만 2차가 중요합니다. 1차는 그냥 2차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만 테스트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목숨 걸고 100점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험 공부하시기보다 어떤 분들 그러다 보면 막 파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칫 배가 딴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수업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4회 이제 보잖아요, 올해. 거의 지금 1700문제, 172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문제는 낼 수가 없거든요. 뭘 바꿔도 바꿔야 되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법조문 이런 걸로는 낼 문제가 마땅치가 않다. 결국은 이제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례를 앞으로 나온 판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도 모르죠. 내년 1월까지 이제 판례를 수록해서 내년 이제 3월 초에 판례 특강 때 이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 정도로 모르는 거를 갖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제 가랑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제 결국은 꼽는 거는 자기 여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본인원을 들어와 주신 거 정말 잘한 선택이다 말씀드리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4과정이 있는데, 내가 다 돈이 없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든지 들을 이유가 없든지 이래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례는 들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례가 이제 14년도부터 올해까지 실리게 되면 거의 한 7년 정도가 실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 관련된 판례들은 다 들어가 있을 거니까 시험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꼭 그거는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여러분 스터디 가이드에도
실어놨고, 또 지난번 이제 설명회 때도 했는데, 저희 이제 보험계약법을 보면, 첫 번째가 통칙이 있습니다. 통칙. 여러분들 교재도 2장 1편은 그냥 용어풀이고 2번, 3번, 4번 돼 있는데 2편이 통칙입니다. 통칙. 통칙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보통 한 45% 정도 나옵니다. 뭐 40에서 45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5.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0에서 45로 갈게요.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딱 목차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손해보험도 통칙이 있고 각칙이 있어요. 각칙. 손해보험 통칙에서 보통 한 15% 정도 나옵니다. 뭐 또 이것도 15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칙은 이제 화재보험부터 한 6개 정도 됩니다. 화재, 그 다음에 해상, 또 운송, 자동차, 책임, 보증보험. 6개 상품이긴 하지만, 뭐 안에 들여다 보면, 재보험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 안에 들어있어요. 재보험. 여기에서 대략 한 2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통칙만 갖고 얘기하면 여기서 한 60% 정도 나오거든요. 통칙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보험이라고 있어요. 인보험에서 대략 한 20% 정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역시 통칙과 각칙이 있습니다. 통칙에서 대략 한 7, 8%. 그 다음에 각칙이 약 10에서 12% 나옵니다. 인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이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렇게 있죠. 생명보험 안에 단체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내가 몇 점을 목표로 공부할 것이냐 60점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1차 시험은 40점 이하 과락만 넘지 않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근데 한 과목만 보면 무조건 60점 넘어야 되는데 보험업하고 손해상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다른 수업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보험계약법은 여러분들이 한 70점 정도나 목표다. 60점은 좀 그러니까 70점 정도를 목표로 내가 공부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쉽게 나오면 9점 나옵니다. 수업 이런 그 학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수업하고 하신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어렵게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례 특강 뭐 판례 이런 게 위주로 나왔다. 다툼이 없는 것은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판례 문제예요. 그 질문은 굉장히 간단해요. 다음 중 틀린 것은, 다음 중 맞는 것은. 그 4개는 다 판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이 어려울 필요가 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듣고 이런 식으로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 통칙만 법조문 처음부터 쭉 여기까지 638조부터 682조까지거든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셔도 뭐 100% 맞는다고 이제 100% 맞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60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막말로 나 인보험 포기할게. 나 인보험 안 해. 이렇게 해도 나중에 막판에
내가 시간이 없든지 뭐 공부량이 부족하든지 해서 시험이 임박해서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럴 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그때는 나 이 부분만 안 할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공무원 시험은 다 맞아야 되고 뭐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리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저희는 1차 시험에 대한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타겟팅을 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덜 중요하구나.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부터 뭐 난 요것만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제 이 보험을 놓고 보더라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해상보험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해상보험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가 책임보험 많이 나와요. 책임보험. 세 번째가 화재보험하고 자동차보험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근데 요즘 보면 최근에 와서 자동차가 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자동차보험, 그 다음에 보증보험, 운송보험. 요 순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송보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한 2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해상보험 쪽 공부하시게 되면 여기는 해상보험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특히 해상보험에 가면 위보라고 있습니다. 위보는 꼭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보. 또 아까 얘기했던 책임보험 안에 있는 재보험. 재보험 꼭 한 문제 나온다. 이번에 보증보험은 안 나왔어요. 이번에 나오겠죠. 이제 올해 사입사에는. 사입사에 그렇죠. 또 생명보험에서 단체보험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타겟팅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아무래도 다른 저기보다 그냥 처음부터 다 잘하는 것보다 나중에 가서는 단체보험 꼭 봐야지. 재보험 꼭 봐야지. 또 아까 얘기했던 위부 꼭 봐야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위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잔존물 공제하고 둘이 비교하는 문제 같은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전선 추정이냐 추정 조성이냐 뭐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막 헷갈리게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는 그때 얘기하는 거 하고 이제 우리는 70점을 내가 목표로 한다. 70점. 100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업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되고 뭐 보험계약법 때문에 과락 맞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 교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상법 조문이거든요. 상법 조문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앞에 하나 1편이 하나 더 있어요. 보험 용어풀이라고 있죠. 나머지는 이제 이론에 대한 거, 손해보험, 인보험 이렇게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은 여러분들 이제 보험 쪽에 법학을 전공하셨든지 아니면 이제 보험회사를 뭐 조금 지금 다니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직 5년이 안 돼서 5년 돼야 1차 민제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빠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갑자기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라든지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용어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참고로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보험료하고 보험금 구분할 수 있죠? 보험료, 보험금. 구분이 전에 한번 뉴스에, 공중파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뭐 횡포라고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맞았어요?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게 보험료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나 피해자한테 지급하는 게 보험금이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보험료랑 보험금이랑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 꼭 굳이 나눌 필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엄연하게 이제 보험 용어가 틀립니다. 그걸 외우려고 그러면 요 얘기 한 다음에 다음 주쯤에 한번 물어보면 그 중에 한 반은 틀려요. 어떻게 외워야 되냐? 여러분 버스 탈 때 버스 요금이라고 그러죠. 요금. 버스 요금 누가 냅니까? 타는 사람이 내죠. 보험요금. 보험요금도 결국은 개인이 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보험금액. 보험금은 주는 거. 보험료는 계약자가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2차 시험 공부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담았을 때 보험료 보험금을 헷갈려서 쓰게 되면 채점자가 아무리 답안이 훌륭해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오탄가? 봤는데 그 다음에 계속 보험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야, 얘 기본이 안 돼 있구만. 점수가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 뒤에 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가. 15년도부터 올해 시험까지 43회까지 그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대로 또 기출문제만 풀어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죠.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일강 끝날 때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러면 제일 좋은데 지금 아마 그 정도까지 안 되실 거니까 뭐 연습은 필요하지 않고요. 한번 수업 끝나고 나면 뭐 보통 한 5페이지 정도? 보통 그 정도 예상하거든요. 우리가 9번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집에 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충분히 복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복습하신 다음에 나중에 제가 촬영 안 할 때 제 핸드폰만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뭐 질문하시는 거 하실 게 있으시면 우리 사이트에다 해도 되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카톡으로 해주시든지 그러면 답변 언제든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강의 들어가서 여러분 교재 25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보험의 분류입니다. 분류인데 우리가 이제 법대에 가게 되면 1학년 1학기 때 보통 법학개론 하거든요. 법학개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용어, 그 다음에 2학기 때 이제 민법 총칙,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는 물권법, 2학기 때가 이제 채권법, 3학년 때 가서 이제 상법을 해요. 상법을 하게 되는데 3학년 1학기 때 상법, 3학년 2학기 때 이제 상법의 보험편인 보험계약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때 할 보험계약법을 지금 하니 법률 용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죠, 당연히. 뭐 어떤 사람은 뭐 제가 사법시험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법시험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게 되면 법학의 3학년 2학기 과목을 다 패스해서 할 수 있는 데가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보험을 패키지 보험, 종합보험이라고 많이 하죠. 자동차 종합보험. 자동차 종합보험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자동차라는 수업은 아니지만 유추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의 담보를 보게 되면 대인담보가 있고 대물담보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신체. 자동차를 여러분들 그래도 좀 아시잖아요. 대략 자기 차량,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라고 담보 종목이 5개 있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자동차 종합보험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이 보험 상품을 자동차를 했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잠깐 요거는 그냥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차로 사고 났을 경우에 이제 어떤 차가 가해차가 되든 피해차가 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호등 있는 곳 같으면 신호위반한 차가 100% 가시겠지만 신호등 없는 곳은 어쨌든 간에 뭐 한 사람이 100% 갈 수 있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은 운전석 왼쪽에 있으니까 우측방 태만한 것이고 이 사람은 어쨌든 좌측방은 왼쪽에 있으니까 아니지만 왼쪽 이 사람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운전자는 전방 주시도 있지만 좌측방, 우측방 주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과실의 역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만약 가해자라고 했을 때 이 대인은 뭐예요? 여기 탄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대인이에요. 상대방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차는 자기 차는 손해. 이 상대방 차는 대물. 그 다음에 본인이 다친 거는 자기체 사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차가, 이제 자동차 보험이. 그런데 요거를 한번 우리 보험의 손해보험 상품에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사람, 여기는 물건. 따지면, 요거는 자기실세 사고. 자동차 보험에. 그 다음 물건에 대해서는 요거는 자기 차량 손해. 이쪽은 본인, 이쪽은 타인. 요 금을 그어서 이렇게 금을 그어서 위는 사람, 밑에는 물건. 위는 타인에 대한 몸이기 때문에 대인이 되겠죠. 대인이라고 하는 게 뭐 큰 대가 아니고 요 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 그러니까 자기를 뺀 다른 사람을 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물건인데 다른 사람의 물건 같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대방 차례니까 대물.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보험 상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볼 수 있냐. 자기차 사고는 인보험입니다. 인보험 상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손해보험, 인보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보험이 이 자기차 사고 이 상품이 인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차량 손해는 재물손해. 아까 얘기했던 화재, 해상, 운송 이런 것들이 이 재물보험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대인대물은 어떤 상품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책임보험이에요. 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을 줄여서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책임보험은 다른 물건, 다른 사람, 이 재물은 내 물건, 화재 나서 내 집이 타거나 내 배가 빠지거나 내 차가 망가지거나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화재, 해상, 운송 쭉 얘기했던 거 재물보험. 요거는 책임보험. 그러면 아까 또 통칙, 손해보험, 인보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보험 어디까지 손해보험이냐? 요게 손해보험이에요. 요 전체가 손해보험. 요게 손해보험. 아까 시험 문제가 인보험보다 손해보험이 더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인보험이 한 20% 나오면 손해보험은 15%, 20%에서 한 35%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해보험이 인보험보다 훨씬 더 상품 구조가 크죠. 그러니까 인보험은 자동차로 따지면 자기차 사고 이게 인보험이고 나머지 자기 차량은 이제 자기 재물, 내 배, 내 집, 화재보험으로 내 집이 탔다 이런 것들 이게 재물보험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거나 상대방 물건에 대한 거는 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이고 그 다음에 이걸 재물보험과 이거 합친 걸 손해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은 이렇게 크다. 나머지 인보험. 상법에서는 인보험하고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이다 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나오는 건 아니다. 시험 나오는 건 아니고 영어 풀이기 때문에 내가 책 보니까 책에 있는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한 저 뒤편에 있는 사편에 있는 게 인보험이 여기 자동차 사고에 들어가 있는 그 인보험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재물보험은 화재부터 쭉 운송보험까지 중에서 책임보험 뺀 게 이 재물보험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책임보험만 되어 있는 것들은 대인 대물 이게 책임보험이다.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추세가 전통적으로 상품은 이제 손해보험 상품이 많았는데 인보험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인보험 쪽으로. 여러분들 딸려가는 게 신체 손해상사잖아요. 신체 손해상사. 그러니까 손해보험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해상, 화재 이런 것들은 그 재물손사 쪽이죠. 근데 훨씬 지금은 이제 신체 손사가 더 수요가 많죠. 근데 사실 상품 구조는 이렇게 조그만데 이쪽으로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험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인보험만 이제 놓고 보게 되면, 인보험 그 뒷장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통칙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이 있고, 뒷장표이 몇 페이지냐? 227페이지. 거기가 이제 인보험편이잖아요. 4편. 1장 인보험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 상해, 질병 이렇게 돼 있죠. 인보험의 구성을 보게 되면, 처음에 생명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이 있고, 질병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3개. 성품문제가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제 생명보험 보게 되면,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 혼합보험으로 나뉩니다. 상품구조 보게 되면, 그래서, 사망보험은 이제 사망만 담보하는 보험이죠. 사망이 맞추는 보험이고, 생존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연금보험 같은 거. 연금보험은 살아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대신 죽으면 못 받는 거죠. 상품이. 그것도 이제 생사혼합보험으로 되어 있는 상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에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 상품은 이제 세 개지만 그 생명보험 안에 사망, 그 다음에 생사혼합, 생존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상해 질병 같은 경우는 소생보가 변명할 수 있잖아요. 변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용어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떤 집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화재보험이 하나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상해 사망보험 하나 되어 있어요. 이거는 S보험사에 보험 들었고, 요거는 H사에 보험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 소유자 A가 자기를 피보험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또 자기를 피보험자로 한 장애 사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근데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화재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옥이 화재로 전소됐어요. 그러면 이 화재보험금 이거는 누가 탈까요? 화재보험금. 화재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소유자 A예요. 소유자 A. 소유자 A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좀 복잡해진다. 사망을 하지 말자. 사망을 하니까 안 되겠다. 사망 아니야. 일단 사망보험이 아니고 상해보험 가입됐다 치자고요. 상해보험. 질병도 상해 부상도 담보할 수 있고 사망 담보할 수 있어요. 이때 화재보험이 화재가 나서 이게 전소가 되면 누가 보험금 받아요? 이 사람이 받죠. 소유자 A가. 근데 아무튼 돈 받고 나서 치료하다가 사망했어요. 이 사람이. 그 화재 날 때까지는 살았어. 아직은 안 죽었어. 그때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이 사람한테 줬어요. 왜 이 사람한테 줘요? 이 사람한테 보험금 준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잖아요.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치료하다가. 그럼 이 사람 아까 말한 상해보험 들어있죠. 그러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아요? 이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소유자 A가? 소유자 A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지금 말씀드린 용어가 나오게 된 건데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손해보험하고 민보험하고 보험 용어 중에서 보험계약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험계약자. 대부분은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똑같습니다. 다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내가 보험을 들어요. 내가. 근데 손해보험에서는 만약에 이 건물이 뭐 이페스코도 아니겠다. 여기 관정빌딩 소유겠는데 관정빌딩 소유인데 제가 보험계약자로 이 건물 상대로 보험을 내가 피보험자로 보험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건물은 내 거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유자 이 사람이 보험을 가입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유자 A는 보험계약자면서 지금 아직 얘기하지 않았지만 피보험자일 거거든요. 이 사람이 소유자 A가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보험계약자 자기가 보험료 내면서 H보험에서 S화재에다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가입을 했을 거라고. 그러면 이거 보고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그래요. 내가.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이 관정빌딩 소유인데 제가 보험계약자로 그 다음에 저를 피보험자라는 보험계약이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을까요? 그냥 지금 잘 모르지만 물어보는 거야. 제가 이걸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이 건물이 내 게 아니죠. 내가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정당한 권리가 있지 않죠. 그럼 정당한 권리가 있으려면 어떤 사람만 정당한 권리가 있겠어요? 소유주일 때. 이 건물이 내가 소유주일 때 내가 보험계약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보험에 대해서 나중에 보험금 타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무나 여러분들이 지나간 건물 저거 보험계약 내가 보험료 내고 나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화재가 엄청나게 많이 나겠지. 그냥 불러면 내가 보험금 받을 수 있잖아. 내가 피보험자니까. 그죠? 그래서 이 피보험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정당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입니다. 손해보험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만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할 수가 있고, 피보험자는 우리 보험자 피보험자처럼 선거권 피선거권처럼 선거권은 내가 선거할 수 있는 거지만 피선거권은 내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투표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 그 권리인 것처럼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거든요.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죠. 소유자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무나 불내려고 그러겠죠. 여기를 내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그러면 이따 그냥 담배피다가 탁 집어 던지고 불나면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 결국은 보험금 수령권자 내지는 청구권자.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해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대부분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동일합니다. 동일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근데 틀린 보험계약이 있어요. 틀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는 다른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은 어렵더라도 그냥 이게 아니고 옥탑방이라고 칩시다.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A라는 총각이 여기 집주인 딸이 너무 이쁜 거야. 집주인 딸이. 집주인 딸이 건물주는 아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주인 그 딸의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건물을 딸한테 상속을 했어요. 그래서 딸은 소유자죠. 소유자죠. 이때 옥탑방 이 사람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 집주인 딸을 피보험자로 한 자기는 보험계약자고 자기가 보험료는 자기가 내고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집주인 딸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탈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톡칩 제일 마지막 편에 나와 있어요. 그게 탈을 위한 보험계약이. 그러니까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이렇듯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도 있다. 맞죠? 집주인 딸이니까 소유자니까 피보험자 될 수 있잖아요. 피보험자는 소유자야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보험료 열심히 냈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 집 전체가 화재로 붙었다. 그 보험금은 이 사람이 받겠죠. 이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보험료만 내는 거지. 이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 되고 정당한 권리가 있지 않는 자는 보험금 받을 수가 없고. 근데 임보험은 좀 틀립니다. 보험계약자는 똑같은데 여기에서의 피보험자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상해 사망보험을 가입했다. 사망보험을 이 사람이 탈 수가 있어요? 피보험자가? 절대 못하겠죠. 뭐 예를 들어 다쳐서 했다든지 뭐 실손보험 이런 거는 되겠지만 사망하게 되면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금 탈 수가 없지. 이 사람은. 응? 결국 누가 타요? 임보험은 아까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임보험에서는 이 피보험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 피보험자 조금 내용이 틀리죠. 이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만 나오죠. 결국은 나쁘게 얘기하면 피를 봐야 돈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다치든지 질병으로 뭐 아프든지 사망하든지 이래만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또 하나의 개념을 만든 게 보험 수익자라는 거예요. 손해보험은 보험 수익자가 있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나뉘어지지만 임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따로 있고 보험 수익자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보통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대부분 집에서 보면 부인이 많이 해요. 부인이 보험계약자. 그 다음에 보통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런 보험을 많이 가입해요. 남편이 사망하면 보험료는 자기가 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험 수익자. 남편을 피보험자는 사망보험은 보험 수익자가 남편이 절대 될 수가 없겠죠. 남편이 죽어야만 나오는 거니까 남편이 본인 죽고 나서 보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보통 자기 부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자녀로 하든지 지정을 하겠죠. 이 사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똑같은 사람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지만 틀리면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그랬어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요 피보험자인 남편은 본인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피를 봐야만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보험처럼 피보험자가 보험금 받는다라고 하면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라는 개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잘 이해가 좀 안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